맺은 국민의힘, 이건 한나라당입니다. 이준석이가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이가 중국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 당과 중국 공산당과의 교류는 2009년에 맺은 MOU부터 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009년에 중국 공산당하고 우리 당 국민의힘이 MOU를 맺었다,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공산당하고 업무 협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까? 이념이 틀린데, 사상이 틀리고 노선이 틀린데, 남쪽으로 가는 애들하고 북쪽으로 가는 애들하고 어떻게 같이 가자고 거기다 사인하고 할 수가 있습니까? 자, 이 보시면 2009년 11월 3일날 한나라당이 중국 공산당과 교류협력을 맺었습니다. 이게 장광근 사무총장인데, 이분 가톨릭 신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원희룡 지사 블로그에서 캡처를 떠온 건데,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한나라당과 중국 공산당과의 교류 및 협력 강화에 관한 각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서는 언제 쓰시는 겁니까? 우리 장기매매 각서, 신체 포기 각서, 이건 노예 문서에다가 각서라고 쓰는 거 아닙니까? 업무 협약은요, MOU는요, 업무 협약 이런 식으로 쓰지 저런 식으로 각서라고 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라당, 그 당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의 사무총장인지 그 당시에 정치인들이 어떻게 꼬리를 잡히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뇌물을 받은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저렇게 각서라고 신체 포기 각서 써주듯이 각서라고 써줬다는 거는, 저거는 상당히 큰 약점이 잡혔다는 거죠. 뭔지는 모릅니다. 그게 여자를 받은 건지 아니면 뒷돈을 받은 건지 뭘 받은 건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이 저렇게 신체 포기 각서 같은 저런 노예 문서에 서명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3일 대한민국 한나라당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는 양당 간의 교류와 협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것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쭉 있습니다. 양당은 자주 독립, 평등, 상호 존중, 교류 협력, 상호 내부 업무 불간섭. 아니, 약점 잡고 간섭하지, 간섭 안 하겠습니까? 자, 2장에 보면은 쭉 이렇게 나오는데, 한중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동북아 지역의 세계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위하여 함께 노력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저런 문장에다 서명을 한 겁니다. 인적 교류, 정책 교류 등등등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오고 마지막에 보시면 동각서의 수정 및 폐기는 양당 간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거는 강제성입니다. 강제성. 이런 정책 MOU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가 업무 협약 MOU라는 거는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오늘 만나가지고, 야, 우리 오늘부터 첫날이야, 오늘 우리 내일부터 우리 사귀는 거야,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내일 자고 일어나니까 어저께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둘 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은 사귄다고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꿈인가? 그러다 보면 둘 다 연락 안 하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 둘 중에 하나가, 야, 우리 어저께 사귀기로 했으니까 영화 보러 가자, 그래 하고 이쪽에서 그래 가자 그러다가 사이좋게 지내다가 손잡고 키스도 하고 그러다가 딴딴따단 결혼하는 거죠. 그래 하다가 중간에 아예 안 되면, 야, 내 도저히 너하고 안 맞아, 안 돼, 아니면 내가 유학을 가니까 너 안 되겠어, 헤어지면 끝나는 거죠. 왜? 결혼 도장을 안 찍었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게 업무 협약서고 MOU인데 저기는 각서라고 했고, 동각서의 수정 및 폐기는 쌍방 간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거는요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어마어마하게 뇌물을 먹었거나 어마어마하게 뭔가 부정부패를 해가지고 그 중국 공산당한테 완전히 책을 잡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국민들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왜냐면 이게 말을 빙빙 돌려야지 고소고발 안 당한다 하더라고요. 자,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원문을 보시면요.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간 당사국에 통보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국회 비준 도장을 땅땅땅 찍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또한 1년 야, 내 너하고 안 살아 우리 이혼해 하고 통보하고 나면은 1년 후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 한나라당에서 맺은 거는 저거는 노예 문서죠. 이거 비교를 해보면 아시겠습니까? 자, 중국 공산당과 업무 협약을 맺은 여의도 연구원, 이것도 국민의힘입니다. 2015년 12월 2일날 중국 차하얼 학회의 공식 초청으로 여의도 연구원 관계자들이 어디로 가냐면 베이징으로 갑니다. 베이징으로 가서 중국 1대1로 정책 협력 방안, 그 중국 1대1로에 어떻게 참여할 건가, 그거 논의하고 온 겁니다. 가면은 뭐 저녁에 뭐 술도 한잔 할 거고 노래방 갈 거고 하다 보면 취해가지고 뭐 쓰러지고 하면은 그 저기 씨앗 심기 뭐 이런 거 공작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쟤들은 뭐 그런 거 전문으로 하는 애들인데 우리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예요. 예. 자, 업무 협약서에 보시면요, 뭐 쭉쭉쭉 상호 협약, 뭐 상호 교류, 인적 교류 있는데 1조 협약의 목적을 보시면 한중 간의 중앙정책, 전략, 비전, 이슈, 정책 등에 대한 공동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아니 중국 공산당하고 뭘 공동으로 연구합니까? 그리고 2조 협력 분야, 중앙 외교 정책에 대한 방향성 수정. 그러니까 이게 한미 동맹이 아니고, 한미 동맹 좀 이렇게 느슨하게 하고 중국하고 한중 동맹 맺자, 중국하고 같이 놀자,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거기에 바보 같은 놈들이 한나라당에도 그 당시에 서울대 나온 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서울대 그 법대 출신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바보 같은 놈들이 역사를 모르니까 저기다 다 서명을 해준 거예요. 저기다 서명 그냥 공짜로 해줬겠습니까? 뭘 챙겨 먹었겠지. 국민들을 합리적 의심하는 거예요. 저 문구에는 강제성이 전혀 없는 문구들로 돼 있지만은 우리보다 힘센 사람하고 조폭하고 구두로 약속해도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저기다 서명했으니까는 저거 이제 계속 지켜야죠. 그러면 국민의힘에 뭐 윤석열이 그 후보가 들어가든 뭡니까 최재형 후보가 들어가든 그 사람들 다 중국 공산당 그 소나기에서 놀아난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각종 정책들이 이상하게 사회주의 정책들이 나온다. 왜 이상하게 친중 정책들이 나오지? 왜 이상하게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걸 반박을 못하지? 왜 색깔이 똑같지? 알고 보니까 둘 다 중국 공산당하고 정책 협약을 맺었던 겁니다. 여의도 연구원 홈페이지에 보시면 차하얼 학회의 설명을 보면 아주 그냥 단순한 학회로 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사에서 차하얼 학회를 딱 쳐라고 하니까 추거홍 전 주한 중국 대사가 저기에 수석 연구원으로 들어가 있고 뭐 1대1로 연구하고요. 저 2009년에 창립됐네요. 2009년에 창립돼가지고 그럼 2009년에 바로 한나라당을 콕낀 거네요. 창립하자마자 한나라당을 먼저 먹이로 삼은 거네. 중국 외교부가 운영하는 스파이 기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드 사태로 한중 관계가 급속하게 악화되자 차하얼 학회는 2017년 한 해 동안 개최한 행사 53개 중 40여 개를 한반도 문제에 집중했다. 비공식 회의, 싱크탱크 교류,
양국 지방 정부 간 협력 등 아니 중국의 외교부 산하의 그런 싱크탱크 정책연구원이 왜 양국의 지방 정부 간의 협력을 뭐 양국 교류를 저런 거를 추진합니까? 이 뭡니까? 촛불 집회 중국 유학생들 많이 나왔죠. 전국에서 다 데모 일어났죠. 전국에 있는 그 중국인들 다 튀어나온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요, 왠지. 이런 공로로 인정받아 그 중국 정협 뭐 인사위원회 뭐 부주임 차관급이네요. 겸 차을 학회 회장, 차을 학회 회장이 중국의 차관급이네. 하여튼 이 사람이 또 저기 훈장을 받았대요. 대한민국 훈장. 기가 찹니다. 그리고 이 차을 학회가 보니까 북한 교수도 또 연구원으로 위촉합니다. 그러려면요, 이 차을 그 학회를 매개로 해가지고 국민의힘의 그 여의도 연구원,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 또 북한 공산당은 누구하고 연결돼?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그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만날 때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해주라고. 그게 돈 드는 거냐고.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그 사람 우리 국민 아닙니까? 말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래도 표가 안 됩니다. 표가 안 돼서 그러더라고. 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저기 다 중국하고 북한하고 엮여 있으니까는 진짜 맞아 죽을까봐, 거기서 뭐 공천 탈락될까봐 그래서 말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주 4.3 사건이 공산폭동이라고 알지 않느냐고 말 한마디 해라고 하니까 알긴 아는데 중앙정부에서 중앙에서 말하지 말아야 했대요. 그런 거 언급하지 말라고 했대. 표가 안 된다고, 표가가 먹는다고, 괜히 분란 일으킨다고. 왜? 북한 공산당하고 엮여있고 그 공산주의 지금 어딥니까? 중국 공산당이 다 북한 6.25 때 치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6.25 북한 공산당, 중국 공산당, 뭐 남노당 뭐 이런 쪽하고 엮여있는 거는 아예 언급을 하지 말라고 지령이 내려온 거죠.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들이. 자, 여기서 또 조원진은 어떤 사람인가? 또 조원진 의원이 나와요. 대우그룹 중국 기획조사부장을 했고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제중한인회 부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는데 2010년부터 11년까지 갑자기 한나라당 원내 부대표를 했습니다. 조선 의원이. 재선 3선 충분히 있었을 건데 갑자기 조선 의원이 그 원내대표라는 막중한 임무를 떴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여기 보시면 10일 선거운동 10일만 했대요. 10일 선거운동회가 당선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 가능한지 뭐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재외동포 4명이 당선됐다고 하면서 중국인 1명, 그 중국인이 조원진이에요. 조원진. 그러니까 제중동포 조원진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조원진이 조선족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면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여기에 재외동포라고 하면 저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자꾸 조선족이라고 그렇게 그 루머를 퍼뜨리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그게 아니고 그 장기간 뭐 그 나라에 가가지고 오래 있어야 될 뭐 일이 있으면 영주권을 얻는다고 하죠. 그렇게 영주권을 얻으면은 재외동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뭐 부모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건국 이전에 뭐 만주나 이런 쪽으로 뭐 가신 뭐 그런 케이스도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재외동포라 하면은 적어도 한국 외에 그 중국이나 미국에 거기에 영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재외동포라고 소개가 된 걸 보니까 중국에 영주권이 최소한 영주권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보고 자꾸 이제 조선족이라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제가 이게 다른 자료를 다 찾아보니까 이거는 2008년도 9월 20일 날 YTN에서 이제 인터뷰를 한
그 아나운서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여기를 보면 동포 중국 동포 아니 동포 단체장 출신 첫 국회의원이라고 나오고 1993년 중국에 진출했다. 대우가 처음에 중국 들어갈 때 1992년도에 수교를 하고 중국하고요. 93년도에 바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10년 동안 중국에서 사업을 했다고 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10몇 년 중국에 있으니까는 그쪽에 영주권을 얻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이분이 그 재외동포 그러니까 그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서 참정권을 얻는데 힘을 쓰겠다고 했던 그런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9년 12월 19일 날 뜬금없이 그 시진핑 부주석을 만납니다. 한나라당이 중국 공산당하고 2009년 11월 3일 날 업무 협약 체결을 저 노예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가지고 한 달 있다가 저렇게 만나는데 한국에 이 조선 의원이 그 중국의 국가 주석 부주석을 저렇게 만날 수 있는가 싶게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 2일 날 대구 경제 중국이 답이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한국하고 커넥션 중국하고 이 한나라당하고 커넥션을 그 이어주는 그 에이전트 역할을 조원진 의원이 그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대해서 이제 친중파라고 계속 이제 유튜버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공화당에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버가 야 내가 경찰 가가지고 조목조목 설명을 하니까 무혐의가 나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썼는데 중국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친중파는 맞죠. 그 여기 보시면 조원진 대표의 친중 논란은 그 스스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브로커로 활동하고 싶다 밝힌 바 있고 실제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SK 아스팔트 뭐 판매 한샘의 뭐 북경 지사를 운영하는 등 뭐 대중국 사업을 활동해왔던데 기인한다. 뭐 이런 기사가 있네요. 그리고 2008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북경 한샘 미가 상무 유한공사 등의 중국 법인 지분을 50% 보유한 채 최소 연 7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며 지속한 점에 친중 의혹이 불길이 꺼지지 않고 있다. 뭐 사업을 계속 했다고 뭐 저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저 기사가 가짜였으면 저 기사를 내렸겠죠. 그런데 이제 총선 땐 친박 그렇게 외치더니 TK 의원들의 사드 배신 2016년도 7월 14일인데 사드를 반대한 의원들 명단이 21명이 있는데 저기 보시면 이완영, 최경환, 조원진, 곽상도, 정종섭 이렇게 있습니다. 사드를 반대했어요. 그리고 아니 사드 저기 배치하는 거는 오케이 좋은데 그 왜 대구에 해야 되는데 왜 상주에 해야 돼? 왜 우리 지역에 해야 돼? 그렇게 반대했습니다. 그냥 반대를 위한 명분이고 그러니까 그냥 반대를 위한 명분입니다. 왜냐하면 성주 골프장 산 꼭대기에다가 배치를 하기 때문에 대구 달서병 아닙니까? 조원진은 그러면은 대구 달서병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상주가 어디 있는데 그런데 왜 반대를 합니까? 그게 이상한 사람인 거죠. 어쨌든 간에. 그리고 조원진 의원은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 발표에 박근혜 정부의 큰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대통령을 막 비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언제는 또 박근혜 대통령하고 뭐 박근혜 대통령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하고 뭐 사진 찍고 뭐 그러는데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인 거죠. 그 2017년 6월 24일 저 때는 정권이 바뀌었을 때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감옥 들어가고 칠곡에서 사드 배치 찬성 집회를 또 저래합니다. 성조기 들고 태극기 들고 저기가 미군 기지인데 기지 앞에서 조원진이 사드 빠지면 미군 철수할 것 하고 조원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는 사드 배치 반대를 하고
자기 지역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대구 달서병의 국회의원이 성주, 경북 성주에 그 거리가, 직선 거리가 몇 킬로인데, 그것도 산 꼭대기에 골프장에 짓는 그 사드를 반대했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감옥 가고 나가지고, 정권 바뀌고 나가지고, 사드 배치 찬성합니다. 왠지, 이 양반 이거 스파이 아니야? 간첩 아니야? 중국 간첩 아니야? 이런 의심들이 자꾸 들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습니까? 사내 새끼가. 남자 새끼가 왜 이렇게 1년 사이에 그렇게 확확 바뀌냐고. 예? 조은진 의원님. 이상하죠? 국민들이 많은 의혹의 눈초리를 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의심을 하고서 보고 있다고. 자, 시진핑 국정운영 뭐 이런 책을 저기 또 국내에서 한글판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저기 조은진 의원이 뭐 초청을 받아간 건지 자기가 간 건지 새누리당 의원이 저 사람 얼굴, 저 사람 화면밖에 없어요. 이름이. 저기 다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오는 건데, 오는 자리인데. 이상하죠? 조은진 의원님, 탄핵 진짜 무효 맞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시진핑이가 그거 사드 배치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그 이야기 하고 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는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거라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김무성이가 3월달에 바로 그냥 도장 들고 튄 거 아닙니까? 그러고 총선은 완전히 망해버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 기반이 다 없어져 버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2017년 1월달에 중국 외교부가 소국이 대국한테 덤비면 단교 수준의 고통을 맛보게 해주겠다. 그리고 해병대 동원하고, 그리고 3월 10일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은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게 중국에서 시진핑이가 사드 배치한 박근혜 끌어내려 그렇게 여기저기 지령이 내려오니까 약점이 심하게 잡혔던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뭐 여의도 연구원에 이런 사람들이 허위 보고서 쓰고 거짓말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뭐 보톡스 맞았니, 누구하고 잤니, 비아그를 먹었니, 온갖 루머 퍼뜨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저기 여론 조작하고 더불어민주당 애들 끌고 와가지고 탄핵시켰다고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태극기를 식탁보로 쓰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대한애국당입니다. 맨날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드시는 분들이 태극기를 식탁보로 쓰는 게 저게 실수입니까? 저게? 실수라서 사과했다고요? 한명숙도 실수로 태극기를 밟았대요. 예? 중국은 빌딩 입구에다가 태극기를 갖다 놨어요. 발로 밟고 지나가라고. 이 실수입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조은진 의원님, 박근혜 대통령 진짜로 다시 만나고 싶으신가요? 예? 사드 배치는 왜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사드 배치 반대 왜 반대했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가지고 감옥 가고 나가지고 사드 배치해야 된다고 뭐 하시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김해공항 때문에 뭐 궁지에 몰렸을 때 김해공항 확장 어쩌고저쩌고 박근혜 대통령 비난하고 그거 왜 그러셨어요? 진짜로 박근혜 대통령 다시 만나고 싶습니까? 진짜로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닌 것 같은데. 자, 중국 공산당 개입 의혹,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개입한 의혹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무성, 시진핑 뭐 면담을 했고요. 김무성 대표가 시주석을 만남으로써 중국으로부터 잠재적인 대선 주자 인정을 받은 셈이다. 뭐 2015년에 유승민, 김무성, 조원진 해가지고 시진핑의 반부패 정책과 한국 정치의 시사점. 중국 공산당이 무슨 반부패가 있습니까? 다 썩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한나라당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한나라당일 때 중국 공산당하고 저렇게 MOU를 맺고 했기 때문에 우리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허위 정보가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전승열 저기 올라가게 되신 거죠. 여기 보시면 2016년 1월달에 북한이 핵실험하고 2월 5일날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사드 배치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배치 반대를 설득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사드는 북한을 겨냥한 것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사드 배치를 정당화했다. 그 다음에 김무성 3월 24일 끝까지 도장 안 찍으면 옥사투쟁. 그리고 7월 8일날 사드 1기 포대 한반도 배치 공식 발표가 나고요. 그리고 2017년 1월 4일날 중국 외교부가 야 소국이 대국한테 대항해서 되겠나?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라면 단계 수준의 고통을 맛보게 해주겠다. 그리고 2017년 3월 4일 중국 정부는 한반도 상륙작전을 위한 해병사 사단을 실전 배치하고 이때 항모전단이 3개가 왔습니다. 우리는 북폭을 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전쟁 날 뻔한 거예요. 중국이 침공할 뻔했던 겁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됐습니다. 이 뭡니까? 군대까지 동원해놓고 야 박근혜 깜빵에 쳐넣어 안 넣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협박한 거 아닙니까? 중국 공산당이. 그러니까 김무성이가 앞장서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도장 들고 나르고 거짓거리인 거 아닙니까? 김무성이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을 이끈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현재 국민의원이죠.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등 당시 야권 지도자 다수가 탄핵보다는 하야를 주장했다. 탄핵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야 빨리 끌어내려야 되는데 왜 탄핵이야. 당장 끌어내려. 그래서 하야하라고 주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청와대에다가 하야하시라고 계속 이렇게 간언을 청와대에다가 하야하시라고 뭐 그러겠다며.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을 택했는데 당시엔 헌재에서 기각을 될 걸로 기대했던 것 같다.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에 있는 모두가 100% 기각이라고 봤다며 기각되면 광화문 광장 등이 폭발할 것 아닌가. 그래서 기무사령관한테 계엄령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불응했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가 없습니다. 아니 뭐가 잘못했는데 뭐가 죄입니까? 하고 막아줘야 될 김무성 당대표가 하야하시라고 한 거 아닙니까? 왜? 이상하죠? 아무것도 없이 뭐 때문에 계속 또 뭡니까? 반기문 총장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했으나 박 대통령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며 안 하겠다고 버텼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결국 계획은 뭐 실패로 끝났고 다른 데서 반기문 총장 데리고 오려고 박근혜 대통령 좀 나가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 대통령을. 이건 사람 새끼가 아닌 거예요. 사람 새끼가. 자기 식구인데 보호를 해줘야지. 나가라고? 나가면 죽는 거 뻔히 아는데 나가라고? 김무성은 정치를 하기 전에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 미안한 이야기지만 김무성 의원님 덩치값을 해요. 덩치값을. 그 나이 60 먹은 그 여자 대통령을 갖다 나가라고. 나가면 완전히 그냥 하이에나들한테 물려 뜯겨 죽는데 그게 사람 새끼가 할 소리입니까 그게? 에? 정치를 오래 했으면 정치를 잘 하셔야 되고 나이를 많이 쳐드셨으면 나이값을 해야 되는데 우리 김무성 의원님은 나이값도 못하고 정치도 못하고 인간의 도리도 못하고 뭐 하는 거야? 참 젊은 청년들 보기 부끄럽습니다. 아직도 그 월급 몇 푼 더 받으려고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습니까? 안 쪽팔립니까? 예? 국민의힘 범여권 박근혜 자진 사퇴론 하야론 부상 2017년 2월 22일 하다가 안 되니까 문재인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박근혜 자진 하야해도 탄핵 선고해요. 이게 2월 25일이고요.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때 새누리당이 128석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의힘이죠. 그 당시에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이거 탄핵 막으려면 막았어요. 네? 근데 김무성 의원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탄핵 하야하시라고, 탄핵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우리가 반기문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그건 제발 탈당하시라고. 사람 새끼들이 할 짓이 아닌 거죠. 국민의힘의 당원 여러분은 지금 중국 공산당의 앞잡이들한테 그 가서 입당해가지고 줄 서 있습니다. 국민혁명당으로 냉큼 모시기 바랍니다. 거기 있으면 여러분들 중국 공산당의 앞잡이가 됩니다. 자, 이준석이 영입해 준 박근혜 고맙지만 탄핵은 정당했다. 준석아, 탄핵 정당했니? 사드 배치하니까 중국에서 야, 시진핑이가 야, 끌어내려, 뭐 그런 지시가 내려온 것 같고, 김무성이 뜬금없이 도장 들고 날랐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그 당시에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정치인들이 하야하시라고 탈당하시라고, 탄핵하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하야하시라고. 어떻게 탄핵 정당했니? 응? 준성아, 정치인이 되기 전에 우선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람이. 네가 말하는 새로운 미래가 중국의 식민지로 가는 건가? 우리 이대로 가면 중국 식민지 가는 거야. 식민지. 국민의힘도 중국 공산당하고 MOU 맺었고, 더불어민주당도 MOU 맺었고, 중국 공산당하고. 그럼 네가 말하는 새로운 미래는 우리는 중국 식민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가톨릭 신부들, 수녀들, 박근혜 사퇴 촉구, 정의구현 사재단, 국정원 해체, 민주주의 회복, 무슨 상관인데요? 신부들이 정치하는 거, 저거는 괜찮습니까? 예? 중국 정보기관 촛불 집회에 유학생 몰래 참여시켜 공작 벌였다. 지금 한국에요, 중국인들이 110만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이중국적까지 하면은 거의 한 200만 명이 들어온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200만 명이 저렇게 데모하고 돌아다니면요, 그러면 나라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한국어 하니까 SNS 쓰고 댓글 다고, 국회 입법청원 동의하는 데는요 핸드폰만 있으면 외국인이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핸드폰만 있으면, 핸드폰 인증만 받을 수 있으면. 그럼 대한민국 넘어가는 거야. 그 사람들 우리 청년들 일자리 다 가져가고 집 2채 3채 사고, 그러니까 정부는 세금 계속 올리고, 세금 올리면 뭐합니까? 그 버티기 힘드니까 우리 국민들은 집을 팔고 상가를 팔고 장사가 안 되니까, 그거를 갖다가 중국인들이 중국에 있는 중국은행에서 무제한적으로 대출받아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자산을 다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이대로 5년 가면요 대한민국은 중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준석아, 네가 말하는 새로운 미래가 중국의 식민지야? 이 망할 놈 자식아. 제가 지금 마이크를 잡고 있는데 왜 잡고 있냐,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지금 마이크를 잡고 있습니다. 저기 광화문 촛불 집회 아르바이트 모집 일당 3만원 13일 금요일날 모여라. 그리고 박근혜 하야 집회, 일본 공산주의 혁명단체, JR 노조들, 그 민노총이 다 초청했습니다. 저 돈 어디서 났습니까? 식비하고 비행기값하고. 그걸 미래한국 보니까 국회의원 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문재인 후보 지지 탈국민 뭐 대회를 하는데, 저기 그 비트코인 암호화폐 가입 신청서를 나눠줬답니다. 저기다가 신분증 내고 스폰서 이름 적으면 150만 원을 교환해줬다는 거예요. 저런 부정선거를 국회에서 했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간이 배밖에 나온 거죠, 속된 말로. 그거는 이미 다 암묵적으로 이번 선거는 누가 하기로 그렇게 판이 짜져 있었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 LCF라는 회사를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발표한 금융정책의 금융정책에 저기 영국 로스차일드가가 투자를 했네요. 영국 로스차일드가 뭐 다 연결돼 있는 거죠. 지금 보니까는 그렇게 의심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권영진 부원장, 대구시장도 또 중국에 또 북경에 갔네요. 가서 뭐 회의하고 했는데 중국 우한에서 수학여행단 1000여 명이 대구에 왔다 간 뒤에 코로나가 대구에 막 퍼졌습니다. 이거 우연입니까?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중국 공산당과 업무협약을 맺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말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사오성 중국 공산당 대연락부 제1부부장이 자유한국당 당사를 방문했습니다. 저 당시가 2017년 7월 7일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졌는데 저기 갔어요. 저기 가가지고 뭐 격려를 하는지 뭘 하는지 그렇습니다. 뭐 중국 공산당의 대선 이거는 최근에 중국 대사가 중국 공산당의 한국 대선 개입 실태 이거는 최근에 중국 대사가 그 윤석열 그 후보가 우리는 미국하고 가야 된다. 미국 한미동맹 강화해야 된다니까 중앙일보에다가 반박하는 뭐 이야기들을 쭉 해놨습니다. 이거는요 중국 대사 발언은요 뭡니까 천하의 대세를 따라야 장성한다 말이 있다. 중국은 이미 5억 명에 가까운 중산층 인구를 갖고 있고 향후 10년 동안 22조 달러 약 2경 5,102조 원 규모의 상품을 수입할 계획이다. 앞으로 돈을 많이 쓸 중국에 줄을 서야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한국인들을요 돈밖에 모르는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왜? 중국 공산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다 MOU 맺고 했으니까 이 새끼들 그냥 돈 몇 푼 주면 와가지고 MOU 쓰는 그런 놈들 그렇게 보니까 저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벨기에 대사 부인이 중국인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환경미화원 때리고 기사대기 때리고 이런 짓거리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드를 배치하니까 중국이 화를 냈고 국민의힘 새누리당에 이제 지령을 내린 것 같다는 뭐 의혹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무성 의원이 갑자기 도장 들고 튀어버렸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에서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 요구가 나왔고요. 단독으로 탄핵이 불가능하니까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에 SOS를 칩니다. 연합하에 탄핵하자. 그리고 뭐 중국 로스차일드가 봉황코인 이런 암호화폐들이 막 문재인 캠프에 뭐 부러졌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있었고 알바를 동원했습니다. 정교조, 민노총, 일본 JR노조, 가톨릭 신부소녀, 뭐 언론사, 그리고 가수들 한 번 공연할 때마다 뭐 한 2~30억 드는데 그거 한 달 몇 개월 했으면은 몇백억 드는데 그 돈 어디서 왔습니까? 중국 공산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차이얼 학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여의도 연구원은 이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압박하여 8대0 만장일치 탄핵을 가결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배춧잎 투표용지 이런 뭐 일장기 투표용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도 국민의힘은 전혀 한마디도 부정선거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가슴이 아픕니다. 나 울고 싶어. 울고 싶어 정말 울고 싶어요. 울고 싶습니다. 울고 싶어 진짜. 대한민국 내년에 국민의힘이 뭐 저기 선거에 이기든 민주당이 이기든 우리 중국 식민지 되는 겁니다. 울고 싶어요. 나 저기 우리 저 정강한 목사님 그 저기 몸도 불편하신데 저렇게 나라 살리겠다고 저렇게 하시는데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의 예배도 못 지키면서 뒤에서 욕하는 거 보니까 정말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그 목사님들 아마 지옥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말 울고 싶습니다. 국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저 할머니 할아버님 그리고 형제자매 여러분 국민혁명당 여러분 당원 가입 안 하면요 내년에 대한민국 중국 식민이 됩니다. 여자는 중국인들 발 마사지하고 남자들은 그냥 뭐 장기 털리고 뭐 그래 뭐 껍질 뭐 버려지고 뭐 그래 하겠죠. 꼭 좀 대한민국 국민혁명당에 가입하셔가지고 당원 가입하셔가지고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